네, 계속해서 대응 전략 좀 마련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까지 동반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키우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엇갈린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속내를 파악해보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들 확인해 보기 전에요. 먼저 연구원님과도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연구원님께서는 증시와 연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전에 토로스 박승영 선임연구원께서는 NHN 등 그 모바일 컨텐츠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런 주식들도 매출 성장과 함께 동남아에서의 성장과 함께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 번째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의약업종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가이나 등 규제 때문에 2011년, 2012년 그렇게 영업이익 성장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도 복지 부분을 강조하면서 의약 부분에 대한 R&D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확대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 시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는 그런 테마에 훨씬 더 적합한 의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2013년 초부터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약업종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급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오전에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엇갈린 수급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방향성이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사실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매매 패턴을 가지고 외국인은 앞으로 꾸준히 살 거고 기관은 꾸준히 매도할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천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주식형 펀드 환매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1월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외국인은 2월, 3월로 가면서 계속 수급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는 가운데서도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하죠. 전차 군단에 대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IT주는 사는 반면에 자동차주를 팔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그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게 가장 큰 뉴스일 텐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일본 총재 후보가 누군지가 결정된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일본 총재가 훨씬 더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이고 엔화 약세를 유도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 증시는 오늘 2%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한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1% 가깝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한국 증시가 1% 오르는 게 당연한 날인데도 오히려 보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재가 누군지가 결정되고 나서 한국 증시는 보합에 그리고 일본 증시는 2%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긴 하지만 워낙에 일본 IT 업종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엔화약세에 따른 충격이 적다. 그래서 최근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시면 계속 IT 업종은 사자, 엔화약세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말이라도 그 부분이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외국인 투자자가 IT 업종은 사고 그 자동차 업종은 매도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일본 쪽에서도 일본은행 총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 증시는 2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고 다음 주부터는 3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이슈한 전략에서 2월 증시 마무리 전략과 3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2월 증시도 마무리가 됩니다. 월말에 챙겨봐야 할 변수들 짚어보고요. 이와 함께 3월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년 5월부터 나타났던 약세장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이번 3월에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는 3월에 코스피가 2050을 상향 돌파하면 거래 대금도 크게 늘면서 코스닥 업종도 그렇고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에 바로 코스피가 2050을 뚫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3월 한 달 정도는 쉬었다가 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도 PER 12개월 예상 PE 10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050을 바로 상향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3월 한 달 동안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런지요? 네. 일단은 그 박근혜 18대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들, 정책주들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사실 ICT도 그렇고 의약업종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꾸준히 확인될 만한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은행업종이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각을 보면 대부분 시장 친화적인 인사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종합부동산세나 그 부동산 거래세 관련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많이 떨어졌었던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또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3월에는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업종, 은행업종, 건설업종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정말로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와 더불어서 건설주에 대해서 정책적인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